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아내를 범죄자로 몰아넣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엄청난 사실을 묻어두고 그녀를 보호해야 하는가? 김민의 이성은 당장 경찰을 부르라고 외쳤지만 그의 심장은 완강히 거부했다. 그는 아내의 평화로운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혜진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단순한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를 파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김민은 재빨리 행동해야 했다. 이 방에는 아직 그가 CEO라는 사실, 그리고 TK 글로벌의 가장 강력한 정보 전문가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암호화 장치를 꺼내 혜진의 노트북에 조용히 연결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지만 내면은 걷잡을 수 없는 폭풍우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혜진이 잠에서 깨기 전에 모든 증거를 숨기기로 결정했다. 단 몇 초 만에 김민은 프로젝트 아트 폴더 전체를 복사하여 자신의 보안 서버로 옮겼다. 그는 혜진의 노트북에서 TK 글로벌과 관련된 모든 흔적, 특히 8EA와 유사한 주석이 달린 코드 조각들을 전문적으로 제거했다. 이 작업은 겉으로는 간단해 보였지만 사실은 회사의 시스템에 남겨진 혜진의 디지털 발자국을 지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스스로가 아내의 범죄를 은폐하는 공범이 되고 있었다. 복사를 마치자마자 김민은 혜진의 노트북 시스템 로그를 조작하여 해당 파일들이 단순히 외부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에서 복구된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한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윤리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회사의 보안팀이나 강철수 부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의 경력뿐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맹목적인 감정이 그의 이성을 압도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제자리에 완벽하게 돌려놓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공기는 이미 변해 있었다. 김민은 조용히 욕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깊은 고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을 씻어냈지만 내면의 불길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이제 TK 글로벌의 CEO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는 남편이었다. 새벽녘 동이트기 시작할 무렵 김민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다. 그는 혜진의 곁에 앉아 머뭇거리다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이 키스는 사랑의 맹세이자 그가 그녀를 보호하기로 한 위험한 결정에 대한 봉인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가 깨어나기 전에 떠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목표만 남아있었다. 첫째, 강철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혜진의 정체를 숨기는 것. 둘째, 혜진이 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지 알아내는 것. 김민은 차를 몰아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의 보안 서버에 복사된 TKBD 파이널 NC 파일은 이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냉혹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이 암호화된 파일을 열어보기로 결정했다. 어쩌면 그 안에는 혜진의 동기에 대한 해답이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김민은 자신의 개인 서버룸으로 향했다. 그곳은 회사의 메인 서버와 분리된 오직 그만이 접근 가능한 곳이었다. 그는 최고 수준의 보안 절차를 거쳐 파일에 접근했다. 해독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렸지만 김민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해독이 완료되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내용은 단순한 영업 기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프로젝트 김재민에 대한 상세한 내부 보고서였다. 김재민은 프로젝트 김재민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강철수 부회장의 측근이었으며 그는 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믿을 수 없었다. 데이터에는 TK 글로벌이 환경 규제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 방식을 숨기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상세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경고 내용도 있었다. 김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혜진이 회사를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구하려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섬광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의 해킹은 복수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이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 TK 글로벌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혜진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민은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다. 그의 내면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보호해야 하는 남편과 회사의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쇼라는 상반된 역할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는 이 비밀을 영원히 감추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회사의 내부 비리를 척결하는 동시에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정의로운 범죄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야 하는 이중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되찾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과 정의, 그리고 생존을 위한 고독하고 위험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김민은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다. 폴더 이름은 에우로라스 섀도우였다. 그는 그 폴더 안에 혜진의 파일을 저장하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최고 수준으로 암호화했다. 이제 그는 해커의 남편이자 그 해커가 시작한 정의의 싸움을 은밀히 이어받을 사람이 되었다. 이 거대한 비밀은 그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김민은 자신의 개인 서버룸, 단단한 강철벽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손에 들린 커피잔은 이미 식어버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았다. 이중의 충격이 그를 짓눌렀다. 첫째, 아내가 회사 정보를 훔쳤다는 사실. 둘째, 그 정보가 회사의 도덕적 타락과 범죄 행위를 폭로하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CEO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과 은폐, 사랑과 책임 사이의 경계선에 위태롭게 서 있는 배심원이자 집행자였다. 그는 혜진의 노트북에서 복사해온 프로젝트 아트 폴더를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했다. 이 폴더에는 TKBDA 파이널 ENC 외에도 수많은 작은 암호화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민은 그 파일들을 하나하나 해독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해킹을 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회사의 조사와는 별개로 오직 그만이 수행할 수 있는 위험한 비밀 작업이었다. 파일 내용들은 혜진이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깊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몰두해 왔는지를 증명했다. 한 파일에는 환경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 녹취록이 담겨 있었다.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그들이 겪은 고통은 문자로 표현될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김민의 귀를 때렸다. 또 다른 파일은 강철수 부회장과 정부기관 고위 관계자 간의 비밀 회동 기록, 그리고 거액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복잡한 재무 분석 차트였다. 모든 증거는 일관되게 TK 글로벌의 내부 일부가 사익을 위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희생시켰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민은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TK 글로벌을 설립할 때의 초심,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되새겼다. 하지만 지금 그의 회사는 그 신념을 배반하고 있었다. 혜진은 바로 이 부패한 시스템의 심장을 겨냥했던 것이다. 그녀는 아우로라라는 이름으로 어둠 속에 묻힌 정의를 위해 빛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는 그녀가 강인한 사람이며 도덕적 나침반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 그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맹세와 같았다. 그가 이혜진에게 느끼는 사랑은 얕은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사람됨과 이상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찾으려 했던 그녀가 본질적으로는 올바른 행동에 대한 가혹한 법적 결과를 감수하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혜진을 보호하는 것은 곧 자신의 회사 보안 시스템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의미했으며 무엇보다 광범위한 부패 네트워크와 권력을 가진 강철수와 대적하는 것을 의미했다. 김민은 어떤 해커보다도 더 교묘하게 행동해야 했다. 그는 모든 CEO의 자원을 사용하여 완벽한 연막을 만들고 정보를 숨기고 조작하는 대가가 되어야 했다. 우선 그는 혜진이 침입한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파악해야 했다. 그는 신동호 부장이 제출한 시스템 로그 기록을 다시 열어보았다. 예상대로 로그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김민은 코드 행간을 읽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혜진이 시스템을 빠져나오는 데 사용했던 짧은 시간대에 집중했다. 거의 사용되지 않는 보조 서버의 네트워크 트래픽 구성에 미세한 이상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위장을 위한 훌륭한 기술이었지만 김민의 경험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인해 이 유일한 결함을 포착했다. 그는 혜진이 극도로 안전하며 고도로 암호화된 개인 VPN 네트워크와 같은 원격 액세스 지점을 사용했음을 알아냈다. 다음으로 그는 회사의 조사를 설득력 있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보안팀이 조만간 작은 단서라도 발견하여 혜진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었다. 김민은 신 부장과 강철수와 관련 없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규모 전문가 팀을 소집했다. 신 부장, 저는 당신이 사용된 암호화 프로토콜을 추적하는 데 모든 자원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김민은 엄숙하게 명령했다. 문자열 AAA어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명, 일종의 식별 표시입니다. 저는 예비 분석을 통해 이것이 국제적인 경쟁 기술 기업, 아마도 넥수스 코프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민은 냉정하고 설득력 있게 거짓말을 했고 전문적인 기술 용어를 사용하여 신뢰를 구축했다. 그는 넥수스 콜피의 기술을 깊이 연구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으며 업계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정 용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위장을 위해 재포장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유사한 복잡성을 가진 암호화 패턴을 찾고 넥수스 코프웨의 모든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신동호 부장은 CEO의 날카롭고 예상치 못한 분석에 완전히 설득되었다. 예, 이사님, 즉시 조사를 전환하겠습니다. 만약 그게 넥스콜프라면 이것은 기술 전쟁입니다. 신의 눈빛은 결의로 번뜩였고 내부 해커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잊은 듯했다. 신 부장팀이 떠난 후 김민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차가운 고독감을 느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복잡한 거짓말의 네트워크, 즉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단계가 자신을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혜진의 정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부패에 대한 증거를 세상에 드러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김민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이혜진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너무나 따뜻하고 진심이어서 김민은 극도의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눈은 그의 피로와 내면의 긴장감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적정스러워 보여요. 혜진은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녀는 책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민은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는 거짓말을 해야 했지만 그녀가 그 거짓말을 감지하게 해서는 안 되었다. 심각한 건 아니야.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단지 블랙 다이아몬드 프로젝트에
큰 기술적 문제가 생겼을 뿐이야. 시스템 오류가 좀 있었어. 내가 직접 감독해야 할 것 같아서.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 행동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함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혜진은 잠시 동안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그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 깊었다. 알다시피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혼자 감당하지 마요, 김민. 그 순간 김민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아우로라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참았다. 만약 그가 고백한다면 그녀는 즉시 그와 맞설 것이고 자신의 안전보다 정의를 우선시할 것이다. 그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괜찮아. 당신은 그저 자신을 잘 돌봐주면 돼. 하지만 혜진의 말은 그에게 약간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그의 변화를 알아차린 것일까? 아니면 그녀는 조사를 염탐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상황의 복잡성은 그를 거의 질식시킬 뻔했다. 그는 계속 숨겨야 했지만 동시에 아우로라의 다음 계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녀의 다른 파일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밤늦게 혜진이 잠들었을 때 김민은 그녀의 작업실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최종적인 확증, 그녀의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숨겨진 고백과 같은 것을 필요로 했다. 그는 그녀의 컴퓨터를 열고 고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로 보호되거나 숨겨진 파일을 검색했다. 마침내 그는 시스템 폴더 깊은 곳에서 암호화된 메모 파일을 발견했다. 그는 이 복잡한 암호화 계층을 해독하는데 거의 1시간을 보냈다. 파일이 열렸을 때 그것은 코드 문자열이 아니라 개인 일기였다. 명확한 한국어로 쓰인 글은 그녀가 디자인 작업을 통해 만난 비밀 출처로부터 블랙 다이아몬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패를 발견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내부적으로 보고하려고 했지만 무시당했고 심지어 위협까지 받았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앗아갔다. 김민이 믿음으로 세운 그의 회사는 파괴적인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나는 행동해야 한다. 아무도 정의를 가져올 수 없다면 나는 정의가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그와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 줄을 읽자마자 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였다. 이것이 그의 아내의 순수한 동기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이 옳았음을 알았다. 그의 사랑은 약점이 아니라 악에 맞서는 힘이었다. 비록 그 악이 자신의 회사 지붕 아래 숨어 있더라도 말이다. 김민은 파일을 닫고 자신의 모든 액세스 흔적을 지웠다. 그는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 이 순간부터 그는 혜진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정의로운 임무의 은밀한 계승자가 되었다. 그는 강철수와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자신의 회사와도 싸워야 하는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김민은 TK 글로벌 본사 100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울의 새벽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혜진의 일기와 어로라스 섀도우, 폴더에 담긴 증거들은 그의 마음속에 명확한 로드맵을 그려주었다. 이제 그의 임무는 두 전선에서 싸우는 것이었다. 하나는 아내를 내부 조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철수와 그의 부패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으며 어떤 망설임도 드러내서는 안 되었다. 강철수 부회장은 김민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섰는데 이는 그의 오만함과 권력에 대한 도전의식을 드러내는 행동이었다. 강철수는 곧장 민의 책상으로 걸어와 두꺼운 서류철을 윤이 나는 흑단 책상 위에 3개 내려놓았다. 강 부회장의 얼굴은 차가웠고 그의 눈은 단검처럼 날카로웠으며
의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김전무, 우리의 조사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철수는 그의 목소리가 단호하고 비판적인 어조로 말했다. 블랙 다이아몬드를 도난당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유일한 결과는 넥스코업에 대한 모호한 가설뿐입니다. 저는 당신이 보안팀의 무능함을 숨기거나 아니면 더 나쁘게는 어떤 공모를 은폐하기 위해 사건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은 강철수를 올려다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의 침착함은 언제나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뜨거운 차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셨는데 그 느린 행동은 강철수를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민은 강 부회장이 그를 화나게 하여 허점을 찾거나 자백을 강요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강 부회장, 당신은 신중함과 속도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김민은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AEA, 흔적을 추적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내부에서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 공격이 외부의 우월한 역량을 가진 조직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강철수는 코웃음을 쳤고 그 비웃음은 깊은 경멸을 담고 있었다. 초특급 해커 가설은 완벽한 구실입니다. 저는 문제가 내부에 있다고 믿으며 물리적 접근 권한과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병행 조사를 진행할 충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의 개인 시스템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위험이었다. 강철수는 김민의 사무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의 펜트하우스에 접근하려고 했다. 강 부회장이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 혜진의 컴퓨터를 검사한다면 민이 흔적을 지웠더라도 위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그렇게 되도록 놔둘 수 없었다. 그는 즉시 확고한 법적 장벽을 만들어야 했다. 강 부회장,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민은 찻잔을 단호하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CEO로서 저는 모든 병행 조사를 중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저는 충성심이 강한 보안팀장, 전직 군 장교 출신에게 이 일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지시했습니다. 저는 공식 통보를 보낼 것입니다. 당신은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안심에 집중하십시오. 김민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을 사용하여 강철수를 수세에 몰아넣었지만 강 부회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을 응시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증오가 담겨 있었다. 강철수는 민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불법 활동을 은폐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 민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마우 좋습니다, 김전무. 강철수는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조사가 실패하거나 어떤 은폐 사실이라도 드러난다면 이 사회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그들 앞에 가져갈 것입니다. 강철수는 등을 돌려 사무실을 떠났고 문이 꽝 닫히면서 긴장된 공기와 희미한 담배 냄새만 남겼다. 강 부회장이 떠난 후 김민은 즉시 신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 부장은 가짜 넥스스코피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신 부장, 강철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지시합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비밀 감시입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그가 수행한 모든 만남, 모든 이메일, 모든 거래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장 정교한 정보 수집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김민은 혜진을 보호하기 위해 강철수를 먼저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함정, 역전 전략이 필요했다. 그는 혜진이 이전에 접근했던 오래된 서버 시스템에 가짜 경보를 설정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사용했다.
그는 아우로라가 결정적인 암호화 코드를 가져가거나 흔적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돌아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셋째 날 밤, 김민은 다시 늦게 귀가했다. 그는 자신의 눈에 비치는 긴장감이 모든 것을 폭로할까 두려워 혜진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혜진은 작업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하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고도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푸른빛이 그녀의 얼굴에 비쳐 차분하고도 어딘가 멀리 있는 듯 단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 왔어요. 혜진은 평소와 달리 약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 컴퓨터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중요한 폴더 몇 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업데이트하려고 했던 시스템 소프트웨어 문제인 것 같아요. 김민은 등골에 차가운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산된 요청이었다. 혜진은 무언가에 접근하려고 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설정한 보안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완벽한 구실, 해롭지 않은 문제를 사용했다. 김민은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알았어. 어디 보자. 루트 폴더 접근 권한 문제인 것 같군.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 순간은 은밀한 대결의 클라이맥스였다. 그는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이자 감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실제로 그녀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오류를 수정하는 척해야 했다. 그는 혜진이 열려고 했던 폴더를 재빨리 인식했다. 그것은 일련의 도난당한 데이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암호화 코드가 담긴 임시 암호화 폴더였다. 만약 김민이 단순히 그것을 수정한다면 그는 비록 정당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TK 글로벌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아내의 계획을 완료하도록 돕는 셈이었다. 그러나 민은 이미 결정했다. 그는 그녀를 도울 것이지만 또한 그 과정을 통제해야 했다. 그는 복잡한 명령어 문자열을 입력하며 소프트웨어 오류를 수정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실제로는 혜진에게 폴더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녀가 추출하거나 변경하는 모든 데이터의 은밀한 백업을 생성하는 백도어를 열었다. 다 됐어. 김민은 일어나며 말했다. 시스템 접근 권한을 복구했어. 다음부터는 수동으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려고 하지 마. 위험해.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탐색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표시, 즉 그녀의 반응을 필요로 했다. 혜진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입계는 미묘하고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고마워요, 김민. 당신은 항상 모든 것을 가장 잘 고치는 사람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김민은 그녀의 눈에서 번쩍이는 빛, 은밀한 이해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접근 권한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관계는 순수함에서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암묵적인 협력으로 바뀌었다. 김민은 침실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아우로라가 활성화되었으며 곧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다음 임무는 강철수가 도난당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다가오는 정보 폭발이 혜진이 아닌 강 부회장과 그의 네트워크만을 해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르는 벼랑 끝에 다가서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 김민은 며칠 동안 지속된 긴장감과 수면 부족으로 인해 마치 얇은 유리벽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내와 CEO라는 두 개의 역할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했다. 그의 얼굴 근육은 가면처럼 굳어졌고 감정의 미동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에서 강철수와 마주할 때보다 오히려 침실에서 혜진과 눈을 마주칠 때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혜진은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미묘한 변화를 읽어내고 있었다. 김민이 그녀의 노트북을 수리해주던 그날 밤, 그녀는 그가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가 입력한 명령어들은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는 표준 방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한 보안 우회 경로를 여는 일종의 열쇠와 같았다. 그녀는 김민희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가 침묵하며 자신을 보호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침묵은 그들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 되었다.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거대한 비밀과 오해, 그리고 깊은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의 해일이 넘실거렸다. 혜진은 김민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고, 김민은 혜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진실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 고독한 전쟁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그 무렵 신동호 부장 지휘 아래의 공식 보안팀은 김민의 지시에 따라 넥수스코프를 주요 용의자로 몰아넣는데 성공적으로 착수했다. 하지만 신 부장은 비록 충성심은 깊지만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전문가였다. 그는 김민의 지시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일부 논리적 공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특히 AI 코드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위장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었다. 이부하여 신 부장, 우리는 가설을 세웠고 그 가설에 따라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김민은 신 부장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말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신 부장의 합리적인 의구심을 단칼에 잘라냈다. 그는 신 부장의 조사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다시 내부 조사로 눈을 돌리는 것을 막아야 했다. 신 부장은 CEO의 단호함에 잠시 움츠러들었지만 그의 전문적인 직감은 여전히 불안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신 부장의 팀은 시스템 로그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김민이 이미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었던 흔적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것은 메인 서버가 아닌 오래된 백업 서버 클레오스터에 남겨진 아주 미세한 잔여 캐시 데이터였다. 이 캐시 데이터는 해커가 원격으로 접근하기 위해 사용한 VPN 터널의 암호화키 일부가 실수로 남겨진 것이었다. 혜진이 워낙 깔끔하게 처리했지만 당시 서버의 순간적인 과부하 때문에 아주 작은 정보 조각이 누락된 것이다. 신 부장은 이 데이터를 발견하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키는 넥스스코피에 알려진 암호화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오히려 그것은 TK 글로벌 내부에서, 그것도 극도로 민감한 개발 부서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변형과 유사했다. 그는 이 사실을 즉시 김민에게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직감을 믿고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지 망설였다. 결국 그는 김민에게 보고했다. 김민은 이 보고를 받고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아우로라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기술적 천재성은 그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던 것이다. 김민은 자신의 불안감을 숨기고 신 부장을 칭찬했다. 훌륭해, 신 부장. 그 작은 단서가 결정적일 수 있네. 김민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 키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외부 세력이 TK 글로벌의 내부 기술을 복제하려고 시도한 증거일 수 있다고 생각하네.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내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하네. 자네는 이 데이터를 내게 넘기고 다시 넥스코프와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집중하게. 내가 이 키를 직접 분석하겠네. 김민은 능숙하게 데이터를 확보했다. 그는 이 미세한 잔여 캐시 데이터를 자신의 개인 서버로 옮긴 후 그것을 분석하는 척하며 신 부장과 팀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했다. 이 잔여 데이터 조각은 혜진의 작업 방식과 그녀의 개인적인 암호화 기술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열쇠였기 때문이다. 김민은 이 증거가 노출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같은 날 저녁, 김민은 강철수의 비밀 감시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강 부회장이 TK 글로벌의 재무담당 이사 박진우와 여러 차례 은밀하게 만났으며 대규모 자금이 수상한 역외 계좌로 이전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역외 계좌는 혜진이 자신의 파일에서 언급했던 뇌물자금 세탁에 사용된 계좌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김민은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 강철수는 부패의 핵심이었고 혜진의 해킹은 이 부패를 폭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강 부회장이 자신을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강철수는 그의 부하들을 시켜 김민의 일정과 행동을 끈질기게 주시하고 있었다. 이 둘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었다. 김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긴 밤을 보냈다. 그는 아우로라스 섀도우 폴더에 있는 혜진의 데이터와 신 부장으로부터 확보한 자녀 캐시 데이터를 대조 분석했다. 이 자녀 데이터는 혜진이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그녀의 완벽한 기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작은 실수였음을 확인했다. 그는 혜진의 완벽주의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인간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동시에 연민을 느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개인 서버 시스템에 새로운 방어층을 구축했다. 그는 혜진의 자녀 캐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우로라의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역추적 방어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이 방어층은 혹시라도 혜진이 다시 자신의 시스템에 접근하려고 시도할 경우 그녀의 정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동시에 이 방어층은 외부의 모든 공격, 특히 강철수가 고용한 용병 해커들의 침입 시도를 차단할 것이다. 김민은 자신의 노트북을 닫았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방어적인 입장에만 머무를 수 없었다. 강철수는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고 혜진은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주도권을 잡고 강철수를 함정에 빠뜨려야 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호하고 그녀가 추구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CEO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기술적 지식을 총동원해야 했다. 이것은 치명적인 이중 플레이의 시작이었다. 김민은 강철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치명적인 이중 플레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혜진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모든 정보 흐름을 조작하는 대담한 전략을 세웠다. 그의 사무실은 이제 단순한 CEO의 공간이 아니라 복잡한 디지털 전쟁의 지휘본부가 되었다. 그는 책상에 홀로 앉아 강철수가 예상하지 못할 다음 행보를 계획했다. 그의 전략은 위기 조작이었다. 그는 TK 글로벌의 가장 민감한 프로젝트인 김충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돌리고 강철수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야 했다. 김민은 내부 시스템에 은밀하게 접근하여 몇몇 중요도가 낮은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고의적으로 침입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이 흔적들은 모두 넥스스코피아의 해킹 기법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조작되었다. 며칠 후 김민은 모든 임원들이 모인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했지만 단호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넥스스코피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김충된 프로젝트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핵심 연구 분야인 양자 컴퓨팅 데이터까지 훔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대응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강철수는 즉시 의구심을 표했다. 양자 컴퓨팅 데이터까지? 김전무, 우리가 넥스스코프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내부 문제를 간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철수의 눈빛에는 김민의 전략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자신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김민은 강철수의 의심을 오히려 이용했다.
저는 단지 회사에 남아있는 모든 자료를 보호하고 싶을 뿐입니다, 강 부회장. 우리의 방어는 너무나 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능동적인 대응 침투 전략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TK 글로벌의 모든 보안 자원을 동원하여 넥서스 코피의 시스템을 역으로 해킹할 수 있는 블랙팀을 조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블랙팀 조직은 김민의 완벽한 속임수였다. 이 팀의 임무는 겉으로는 넥서스 코프를 공격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혜진이 남긴 모든 디지털 흔적을 찾아내 제거하고 강철수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이 팀에 신동호 부장과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보안 전문가들만을 배치했다. 신 부장은 이 임무가 회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고, 강철수는 이 대응 침투가 자신의 부패를 감추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강철수의 의심은 깊어지고 있었다. 김민의 지나치게 자신감 있는 행동과 모든 조사를 넥서스 코프라는 외부 요인으로 돌리려는 일방적인 태도에 강 부회장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했다. 강철수는 그의 부하들을 시켜 김민을 감시하는 동시에 비밀리에 외부 용병 해커들을 고용하여 TK 글로벌 내부 시스템을 다시 스캔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목표는 아우로라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김민이 숨기고 있는 내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은 회사에 남아 강철수의 용병 해커들이 시스템에 침투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감지했다. 이들은 극도로 정교한 기술을 사용했지만 김민이 아우로라의 자녀 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새로운 방어층을 뚫을 수는 없었다. 김민은 이들이 강철수의 사설 해커팀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강철수가 공개적으로 그에게 다양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김민은 집에 돌아왔을 때 혜진은 작업실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은 닫혀 있었지만 테이블 위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과 암호화 다이어그램이 적힌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김민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종이들을 치웠지만 김민은 이미 그중 하나, 즉 TK 글로벌의 오래된 재무보고서의 패턴을 분석한 그래프를 보았다. 저녁 식사 준비했어요. 혜진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불안함과 함께 비밀스러운 긴장감을 담고 있었다. 괜찮아, 고마워. 김민은 대답했다. 오늘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우리는 외부 해커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블랙팀을 조직하기로 했어. 그는 일부러 블랙팀에 대해 언급하여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이것은 그들의 대결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시험하는 미묘한 심리전이었다. 혜진은 눈을 깜박였다. 그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복잡해졌지만 곧 평온한 미소로 바뀌었다. 블랙팀이요? 멋지네요. 이제 외부 공격자들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김민은 그녀의 목소리 톤에서 약간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의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두 사람 모두 말하지 않은 수많은 비밀과 감정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김민은 혜진이 아우로라로서 다음 단계의 공격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철수의 부패 증거를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녀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그리고 언제 공개할지 김민은 전혀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김민은 혜진의 작업실에 다시 한번 은밀히 접근했다. 그는 그녀의 노트북을 켰고 그녀가 사용한 암호화 다이어그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혜진이 TK 글로벌의 가장 취약한 지점, 즉 김층된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 서버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서버는 강철수가 자신의 부패를 은폐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김민은 그녀의 계획이 얼마나 대담한지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혜진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부패의 최종 결정을 무효화하는
시스템 정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너무 위험했다. 만약 그녀가 그 서버에 접근하는 순간 보안 시스템은 즉시 그녀의 위치를 추적할 것이고 강철수는 그녀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할 것이다. 김민은 재빨리 행동해야 했다. 그는 혜진의 계획을 돕거나 방해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강철수가 자신의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시도할 때 그 서버가 강철수의 행동을 기록하는 덫이 되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는 서버의 로그 시스템을 은밀하게 재프로그램했다. 이제 서버에 대한 모든 접근 시도는 자동으로 기록되어 오직 김민의 개인 서버로만 전송될 것이다. 이것은 김민이 혜진에게 보내는 또 다른 은밀한 메시지였다. Anh đang thiết lập một chiếc bẫy an toàn. Anh đang tạo ra một kịch bản. 좀 더 강철수가 모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김민은 자신의 행동이 회사 규정 위반임을 알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CEO의 의무는 남편의 의무와 정의의 요구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강철수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할 준비를 마쳤다. 강철수는 김민의 과도한 블랙팀, 조직과 넥수스코프를 향한 일방적인 집중이 비정상적이라고 확신했다. TK 글로벌 내에서 오랫동안 부패의 뿌리를 내린 강철수에게 김민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강 부회장은 김민이 도난당한 김층된 데이터에 뭔가 결정적인 내부 정보가 담겨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더욱 굳혔다. 그 녀석은 뭔가 숨기고 있어. 내부자 소행이야. 강철수는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재무이사 박진우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우는 강철수의 가장 충실한 동맹이자 모든 자금 세탁과 뇌물 수수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우리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 김민이 넥스스코프를 핑계로 내부를 조사하고 있다면 우리 쪽으로 칼끝이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야. 강철수는 이미 김민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신의 고용 해커팀을 동원하여 TK 글로벌의 시스템에 은밀히 침투시켰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그들이 부딪힌 방어벽은 너무나 정교하고 지능적이어서 마치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차단하는 것 같았다. 강철수는 이것이 단순한 회사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김민이 직접 설계한 맞춤형 방패라는 것을 직감했다. 시스템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부회장님. 용병 해커 팀장이 암호화된 통신 채널로 보고했다. 저희가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순간마다 새로운 암호화 레이어가 생성되어 우리의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마치 그가 우리의 모든 기술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수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 김민은 CEO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여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 강 부회장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부패 행위를 은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민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TK 글로벌을 완전히 장악해야 했다. 강철수는 김민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재무이사 박진우를 시켜 김층된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 서버에 저장된 기존의 오염 및 뇌물 관련 문서를 모두 삭제하고 대신 그 책임을 김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 조작된 재무 기록을 업로드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생각은 간단했다. 시스템이 다시 해킹당했을 때 발견되는 것은 김민의 범죄가 될 것이며 이로써 김민은 모든 신뢰를 잃고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김민은 강철수가 서버 조작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아우로라스 섀도우에 있는 혜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김민은 강철수가 가장 먼저 노출을 우려하는 것이 김층된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 서버임을 알고 있었다.
그 서버는 강철수가 불법 행위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곳이었기에 그는 반드시 그곳을 정화하려고 할 것이다. 김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동호 부장의 비밀 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에는 강철수가 외부 용병 해커들에게 거액을 지불하고 있으며 그 자금의 출처가 회사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 증거는 혜진이 제공한 부패 데이터와 완벽하게 연결되었다. 이제 김민에게는 강철수를 무너뜨릴 두 개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신 부장, 블랙팀에게 임무를 변경하도록 지시합니다. 김민은 자신의 개인 전용선으로 조용히 명령했다. 넥스스코프에 대한 공격은 계속 진행하되 이제부터는 강철수 부회장과 박진우 이사의 모든 통신을 최우선적으로 감청하십시오. 특히 김층된 서버에 대한 모든 원격 접속 시도를 실시간으로 저에게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김민은 강철수가 행동하기를 기다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혜진과의 관계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아래에는 뜨거운 이해심이 흐르고 있었다. 혜진은 김민의 모든 비밀스러운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블랙팀이라는 명목으로 그녀의 흔적을 지우고 동시에 강철수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혜진은 김민에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졌다. 그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혜진은 갑자기 책을 덮고 김민을 바라보았다. 김민, 만약 당신이 정말 믿는 공의를 위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김민은 충격을 받았다. 혜진은 은유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그녀의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김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 이 순간은 그들의 관계에서 가장 진실하고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는 혜진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만약 내가 정말로 믿는 정의라면, 그리고 그것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겠어, 혜진. 회사든 명예든 심지어 내 자리까지도. 혜진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녀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안도감과 그리고 깊은 연민의 미소였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민은 이 대화가 그들의 암묵적인 동맹을 공식화했음을 알았다. 혜진은 이제 그녀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든 김민이 그녀의 뒤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튿날 강철수는 마침내 움직였다. 블랙팀의 감청 시스템이 강 부회장의 용병 해커팀이 김층된 최종 승인 서버에 원격으로 침투하여 조작된 데이터를 업로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감지했다. 이 데이터는 김민이 개인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가짜 증거들이었다. 김민은 즉시 자신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서버에 침투하는 해커팀의 디지털 발자국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그리고 그가 예상했던 대로 그들의 발자국은 강철수가 고용한 용병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강 부회장의 개인 네트워크와 연결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김민이 설치한 은밀한 기록 시스템에 완벽하게 저장되고 있었다. 이제 김민은 강철수가 김민을 제거하려 했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범죄 행위를 폭로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강철수의 오만함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김민을 약한 상대라고 오판했고 김민의 이중적인 플레이를 전혀 읽어내지 못했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한 김민의 의지는 그 어떤 해커나 부패한 권력자보다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다. 강철수의 파멸이 시작되는 순간은 그의 오만함이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찾아왔다. 김민이 설치한 기록 시스템은 강철수의 용병 해커팀이 블랙 다이아몬드,
최종 승인 서버에 침투하는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포착했다. 그들은 김민에게 책임을 전가할 조작된 문서를 업로드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모든 행동은 김민의 개인 서버에 시간대별로 디지털 지문과 함께 고스란히 저장되었다. 김민은 이제 강철수를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바로 그때 혜진이 움직였다. 김민이 강철수의 공격을 기록하는데 집중하고 있을 때 그의 개인 서버에 연결된 보안 경고 시스템에서 어로라스 섀도우 폴더의 미세한 접근 시도가 감지되었다. 혜진은 김민이 그녀의 노트북을 수리해주면서 남겨둔 백도어를 통해 자신이 이전에 저장했던 핵심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재점검하고 외부 공개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민은 자신의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중요한 활동을 동시에 지켜보았다. 하나는 강철수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장면이었고 다른 하나는 혜진이 자신의 정의로운 임무를 완성하는 장면이었다. 그는 혜진의 행동을 막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가 강철수의 공격 시점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에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혜진은 김민의 서버에 접근하여 자신의 원본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행동을 알고 있으며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명확히 이해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혜진의 화면에 예상치 못한 창이 떴다. 그것은 그녀의 노트북 시스템이 아닌 김민의 개인 보안 서버에서 직접 보낸 메시지였다. 메시지는 간결했고 최고 수준의 암호화 기술로 작성되었지만 내용은 오직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김민이 아우로라에게 보내는 암묵적인 협력 요청이자 보호 약속의 최종 확인이었다. KCS는 강철수 부회장의 이니셜이었다. 김민은 자신의 모든 권한과 기술을 동원하여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고 강철수를 표적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곧이어 강인한 결단력의 빛으로 바뀌었다. 남편은 그녀의 정의로운 싸움을 돕기로 선택한 것이다. 혜진은 즉시 김민의 요청에 응답하여 자신의 최종 데이터 폭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TK 글로벌의 시스템을 직접 해킹하는 대신 이전에 훔쳤던 블랙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외부에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매체, 즉 국제적인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 및 환경보호단체 네트워크의 익명으로 전송했다. 그녀의 목표는 회사 내부의 분쟁이 아니라 부패 행위의 공론화였다. 한편 김민은 강철수의 용병 해커들이 서버 조작을 완료하자마자 자신의 블랙팀을 소집했다. 지금 즉시 블랙 다이아몬드 최종 승인 서버에 대한 전면적인 데이터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십시오. 발견되는 모든 변경사항이나 이상 징후를 보고하십시오. 김민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그는 새로운 공격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CEO였다. 단 몇 분 후 이 복잡한 음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신동호 부장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돌아왔다. 김 전무님, 최종 서버에서 심각한 데이터 변조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환경 관련 원본 파일을 삭제하고 대신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보이도록 CEO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위조된 재무 기록을 업로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김민은 분노하는 척했다. 위조된 기록이라고. 우리는 다시 공격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공격입니다. 저의 명성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는 것입니다. 신 부장, 우리의 침입 방지 과정에서 기록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내부 공격의 출처를 추적하십시오. 김민은 미리 계획된 용어를 능숙하게 사용했다. 그는 신 부장이 강철수의 모든 침입 시도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블랙팀은 강철수의 사설 해커팀과 궁극적으로 강 부회장의 개인 네트워크 및 박진우 재무 이사의 계정과 연결되는 일련의 컴퓨터 및 VPN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식별했다. 동시에 국제 언론 매체들이 폭발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TK 글로벌 그룹의 블랙 다이아몬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 스캔들 및 부패 정보가 광범위하게 공개되었다. 해진의 증거, 즉 위조된 재무 기록, 비밀 회의록, 은폐되었던 내부 보고서 등이 세상에 드러났고, 이는 전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혼란은 동시에 일어났다. 자신이 김민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성공했다고 믿었던 강철수는 김민 자신의 블랙팀에 의해 무자비하게 폭로되었다. 김민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강철수가 회사 시스템을 파괴하려 시도하고 데이터를 조작했으며 역의 계좌를 통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김민은 판세를 뒤집었다.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진 강철수는 저항하려 했다. 이건 조작이야. 당신은 최초 해킹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어. 바로 당신이야말로 데이터 도난에 공모한 자라고. 김민은 강철수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경멸스러웠다. 최초의 해킹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 부회장. 하지만 당신의 내부 공격은 이 순간 입증된 범죄입니다. 이사회는 누가 먼저 데이터를 훔쳤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누가 지금 회사를 파괴하려 시도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하는지 알면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기술적 증거와 국제 언론의 폭발적인 보도에 힘입어 이사회는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강철수와 박진우 재무이사는 즉시 직무 정지되었고 공식적인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강철수의 부패 네트워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붕괴되었다. 혜진이 원했던 방식으로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으며 김민은 그녀의 이름이 이 싸움에서 완전히 제외되도록 보장했다. 김민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공기는 변해 있었다.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신 벌거벗은 진실과 깊은 이해가 자리 잡았다. 그는 곧바로 혜진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꺼진 컴퓨터 앞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잘했어, 오로라. 김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녀의 코드명을 불렀다. 혜진은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확고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것은 받아들임과 깊은 사랑의 미소였다. 당신도요, 김민. 당신은 나의 그림자가 되어주었어요. 나를 보호하고 내가 이 일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것은 화려한 말이나 논쟁이 필요 없는 암묵적인 고백의 순간이었다. 그들은 두 개의 반대되는 전선에서 함께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다. 하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지 두 사람 모두 아직 완전히 가늠하지 못했다. TK 글로벌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되었다. 강철수 부회장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혜진이 유출한 데이터와 김민이 확보한 강철수의 시스템 조작 증거는 회사의 평판을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수많은 정부 기관과 환경단체들의 조사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김민은 이제 부패한 시스템을 청소하는 CEO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인 아내의 비밀을 은폐해야 하는 이중적인 고뇌를 안고 있었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다. 강철수에게 모든 책임을 집중시키는 것. 김민은 TK 글로벌의 공식 발표에서 이번 사건을 도덕성이 결여된 일부 임원의 개인적인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강철수가 자신의 행위를 숨기기 위해 고도의 해킹 기술을 사용하여 회사의 주요 시스템을 침입하고 데이터를 조작했으며 심지어 CEO의 명예까지 훼손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동호 부장과 블랙팀은 김민이 제공한 강철수의 침입 기록과 비자금 계좌 추적 증거를 바탕으로 강 부회장이 고용한 외부 용병 해커들을 추적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이 작업은 성공적이었고 용병 해커들은 강철수가 그들을 고용한 사실과 김민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증언했다. 이로써
아우로라의 흔적은 강철수의 범죄 행위 뒤에 완전히 묻히게 되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김민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정의였지만 그 정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녀는 남편을 심연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희 TK 글로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경력과 평판을 걸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김민희 사무실에서 이사회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비서가 한 통의 긴급 전화를 연결했다. 발신자는 TK 글로벌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이자 강철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원로 이사였다. 김 전무, 지금 회사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당신의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강철수가 비록 부패했을지라도 그는 회사에 대한 오랜 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사회는 당신이 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독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로 이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협박의 기운이 역력했다. 이사님, 저는 증거에 입각하여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강철수가 저지른 일은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입니다. 김민은 침착하게 반박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는 회사의 최고 권력이자 얼굴이었지만 이사회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었다. 증거요? 좋아요. 하지만 최초의 데이터 도난 사건은 어떻습니까? 김충된 데이터가 왜 외부로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 해커가 당신의 주변 인물 중 한 명이라고 의심합니다. 김 전무, 당신이 지금 당장 그 해커의 정체를 밝히고 자신의 무결성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당신에게서 모든 권한을 회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강철수의 잔당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 아우로라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는 회피할 수 없었다. 만약 그가 혜진의 정체를 밝힌다면 그녀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사랑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침묵한다면 그는 CEO 자리와 함께 TK 글로벌을 강철수의 잔당들에게 내어줄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는 결단해야 했다. 김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이사님, 해커의 정체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회사의 윤리적 기반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사회가 저의 지도력에 의구심을 품는다면 저는 기꺼이 제 자신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강철수와 그의 동조자들이 다시 회사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김민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거실에서 홀로 기다리고 있는 혜진을 발견했다. 혜진은 TV에서 흘러나오는 TK 글로벌 스캔들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가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 때문에 그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김인, 이사회에서 당신을 압박하고 있죠. 그들은 아우로라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군요. 혜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듯. 됐다. 김민은 소파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어, 혜진. 그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해. 만약 내가 당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강철수의 공범으로 몰아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정의를 위해 행동했지만 당신을 파괴할 생각은 없었어요. 내가 스스로 밝힐게요. 내가 해커라고. 안 돼. 김민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자수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 당신은 감옥에 갈 거고 강철수의 잔당들은 당신의 자백을 이용하여 내가 그들을 감싸주려 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릴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 김민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사랑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사회에 맞설 거야. 우리는 강철수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 이제 우리는 그의 잔당들을 무너뜨려야 해. 나는 당신의 정의로운 행동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보장할 거야. 그는 혜진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것은 더욱 대담하고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동시에 아우로라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도 강철수의 잔당들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들 증거를 제시할 작정이었다. 이것은 그가 CEO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 될지도 몰랐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은 모든 것을 걸고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CEO로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강철수의 잔당들과 그의 부패를 묵인했던 원로 이사들은 김민이 아우로라의 정체를 밝히지 못할 경우 그를 해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TK 글로벌의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교활한 야심이 드러나 있었다. 원로 이사장은 서류철을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했다. 김전무, 우리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최초의 데이터 도난 사건, 즉 아우로라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의 지도력이 회사를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은 테이블 중앙에 서서 이사들을 차분하게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과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안전을 위해 최후의 변론을 펼쳐야 했다. 그는 연설 대신 준비해온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나타난 것은 TK 글로벌의 복잡한 보안 시스템 다이어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수가 고용한 용병 해커들과 이사회의 주요 멤버 몇몇 간의 암호화된 통신 기록이었다. 김민은 이 증거들을 블랙팀이 강철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밤새도록 혜진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찾아낸 것이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해커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회사의 이익을 해치려 했던 진정한 내부의 적들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기록들은 강철수가 저지른 범죄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부패가 아니라 이사회 내부의 일부 세력들과 결탁하여 회사의 주요 자산을 빼돌리고 저를 제거하려던 광범위한 음모의 일부였음을 증명합니다. 이사들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통신 기록에는 강철수가 이사회 멤버 몇몇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여 김민을 해임하도록 부추기고 대신 김충된 프로젝트에 불법적인 수익 일부를 약속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강철수의 잔당들이 회사를 통제하려 했던 명백한 증거였고 그의 부패를 묵인했던 이사들의 도덕적 타락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민은 계속해서 압박했다. 강철수의 잔당들은 아우로라를 핑계로 저의 무결성에 도전하고 이사님들의 일부는 그들의 야심에 동조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계획대로 해커의 정체를 밝힌다면 그것은 이 음모를 완벽하게 은폐하고 진정한 부패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저는 TK 글로벌의 CEO로서 회사에 남아있는 모든 부패를 척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로 이사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이사님. 김민은 반박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CEO로서의 마지막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혜진을 보호하고 강철수의 잔당들을 완전히 제거할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저는 이제 아우로라의 정체 대신 그 해킹으로 인해 드러난 진정한 범죄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은 혜진이 훔쳤던 데이터, 즉 힘층된 프로젝트에 환경규제 위반 및 뇌물수수 관련 증거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그 증거들이 TK 글로벌의 도덕적 위기를 촉발시켰으며 해커의 동기는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임을 주장했다. 저는 CEO로서 회사의 보안 시스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이 해커가 아니었다면 강철수의 범죄 행위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김민은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 저는 회사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TK 글로벌의 CEO직을 사임합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다. 김민은 스스로 물러나는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사회가 그를 해임하고 강철수의 잔당들이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모든 명분을 없애버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이로써 강철수의 잔당들은 통신 기록 공개와 함께 도덕적 타격과 법적 위협을 받게 되었고 아우로라의 정체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게 되었다. 김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사임하지만 저를 지지하는 주요 주주그룹 및 외부 감사팀과 협력하여 회사의 모든 부패 행위가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강철수의 잔당들은 더 이상 TK 글로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을 떠난 후 김민은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혜진은 뉴스를 통해 그의 사임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맞이했다. 김민은 그녀를 품에 안았고 그 포옹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희생을 담고 있었다. 당신은 왜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혜진은 흐느꼈다. 김민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이 시작한 정의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어. 나는 CEO의 직위보다 당신과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믿는 정의가 더 중요했어. 이제 강철수의 잔당들은 힘을 잃었어. 그들의 관심은 이제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방어하는 데 집중될 거야. 당신은 안전해졌어, 혜진.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사랑과 상실, 승리와 패배가 뒤섞인 감정의 폭풍이 그들을 감쌌다. 김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그녀의 도덕적 신념을 지켜냈다. 이것은 그들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깊고 강하게 연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남은 폭풍을 견뎌내야 했다. 김민이 TK 글로벌의 CEO직에서 물러난 후 세상은 그의 결정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했다. 언론은 그를 몰락한 영웅 또는 내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시어로 묘사했다. 그러나 김민의 사임은 강철수의 잔당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회사의 통제권을 되찾으려던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켰다. 이사회는 김민이 폭로한 통신 기록과 강철수의 범죄 증거에 직면하여 그를 해임하는 대신 그의 사임을 받아들이고 부패와 결탁한 이사들을 축출할 수밖에 없었다. TK 글로벌은 대규모 구조조정 및 윤리 경영 쇄신 절차에 들어갔다. 김민은 비록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주요 주주그룹과 협력하여 회사의 도덕적 재건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했다. 그는 회사의 최고 전문가로서 시스템의 모든 취약점을 봉쇄하고 부패 가능성을 제거하는 데 기여했다. 그의 기술적 능력과 전략적 사고는 여전히 회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혜진은 남편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우로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평범한 예술 디자이너로 돌아갔고 이전과는 달리 더욱 조용하고 사색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나 법적인 여파는 피할 수 없었다. 혜진이 유출한 데이터의 광범위한 파급력 때문에 법무부는 익명의 해커인 아우로라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 김민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혜진이 강철수의 범죄 행위를 폭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졌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결국 수개월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이혜진은 해커로서의 행위, 데이터 무단 액세스 및 유출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그녀의 행위가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TK 글로벌 내부에 심각한 부패를 폭로하여 사회적 정의에 기여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그녀는 실제 수감기간 없이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그녀의 정의로운 행동은 법적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녀의 기술적 재능과 익명성은 여전히 존중되었다. 김민은 모든 것이 끝난 후 혜진과 함께 그들의 펜트하우스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화려했지만 너무 많은 비밀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곳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김민은 더 이상 CEO의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평화로웠다. 그는 이제 TK 글로벌의 외부 고문으로 활동하며 주로 기술 윤리와 기업 투명성 문제에 대해 조언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새 집의 작은 정원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 혜진은 김민의 어깨에 기대었고 저녁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가끔 궁금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내 정체를 처음 알았을 때 후회하지 않았나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는데. 김민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후회하지 않아, 혜진. 내가 CEO로서 지켜야 했던 회사 시스템과 명예는 모두 강철수와 그의 부패한 야망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었어. 당신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내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 진정한 용기는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당신은 나의 그림자였고 나의 방패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이에요. 혜진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은 모두 많은 것을 잃었다. 김민은 CEO로서의 막대한 권력과 명성을 잃었고 혜진은 자신의 익명성과 평온함을 희생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함께 이룬 정의라는 더 큰 가치를 얻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비밀과 긴장으로 가득 찬 이중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희생, 그리고 타협 없는 진실 위에 세워진 단단한 결속이 되었다. 김민과 혜진은 고요함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CEO와 해커라는 극단적인 역할을 벗어던지고 그들은 이제 비로소 평범한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이 모든 벽을 허물고 정의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사였다.